네, 마감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 시장이 뭐 지수의 낙폭이 크진 않아도요, 좀 불안정한 흐름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시황도 연동된 흐름이 10시, 11시 구간대부터 좀 진행됐었고요. 오늘 시황 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반등할 자리에 와 있는데 반등이 지금 쉽사리 못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지난 11월, 12월 요 추세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우리 시장의 반등이 실질적으로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기 좀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1월 달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시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불안정의 중심에는 유가 WTI가 지금 2% 현재 실시간으로 빠져 있는데 30불 이탈 시에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엿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산유국들의 재정 위험이라든지 뭔가 일단 좀 끝났다라는 느낌은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종목 승부를 하시던 분들도 조금 소극적인 포지션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상승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과 컴투스, 현대건설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노베이션 먼저 보시면 뭐 유가는 밀려도요.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데요. 오늘 이노베이션은 5%뭐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작년 4분기까지가 좋지 않았던 영향도 충분히 기저효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가가 수요 부진이 아니라 공급 쪽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사실 비축유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공급 쪽에 대한 사이드에서 나온 유가 하락이다 보니 정제 마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고, 저유가지만 정제 마진은 좋다. 그리고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본격적인 실적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실적 안정성이 좀 높은 정유주 쪽으로 메이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친 욕심을 낼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권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섹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 반등의 저항권은 여전히 14만 원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좋은 종목도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의 컴투스가 지금 뭐 연간으로야 그렇지만 뭐 최근 3거래일 동안 흐름 봐서는 뭐 양봉 3개 만들면서 뭐 시장 대비로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이제 순환매성으로 좀 봐야 될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좋았던 시절은 강건분명해 보이고요. 2014년도 그리고 15년도 초까지가 모바일 게임즈들의 본격적인 성장기였다고 봐야 되고, 지금은 실적으로 봤을 때 숫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조 5천억에 약간씩 감소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쇼크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용 증가라든지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현재 영업 환경을 좀 억누르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게임주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기술적으로 현재 수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신다라면은 11만 한 3천 원대 정도를 최종적인 관리 기준으로 추가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2차 매물대인 한 13만 원 정도, 이런 짧은 관점으로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설주 내에서는 현대건설입니다. 어제 뭐 GS도 좋았습니다만 현대건설도 뭐 상당히 했었고요.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데요. 뭐 어떤 특별한 재료인지 아니면 뭐 PBR 매력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자산 가치는 다들 원래 알고 있던 상황이고,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인데 저는 좀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장 저점이 8월달, 작년도 시장이 저점이 8월달에 나왔는데 현대차를 포함해 자동차주들의 저점이 7월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점을 잡아놓고 시장 저점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살짝 흔들리고 이후에 초과 수익률이 나왔던,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의 좀 주도 업종이 됐던 것이 지난 7, 8월 코스에서의 자동차주의 움직임이었는데, 당시 자동차주들 전망이 상당히 안 좋았고 좀 비관 일색이었고, 현재 건설주도 저는 앞으로 건설사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가치적인 매력은 있는 상태에서
정답은 항상 마켓이기 때문에 어제도 시장이 불안정했고 오늘도 시장이 뭐 그렇게 뭐 양호한 움직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행해서 반등을 주고 있고 이 반등이 유지되고 있다라면은 이후에 혹시라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흔들릴 때 건설주가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이런 정도 위치에서 잘 잡아준다라면은 올 연초 시장 저점에서 나오는 반등에서는 건설주의 역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의 모니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진입을 하기에는 역배열 상태에서의 기술 반등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시황과 함께 좀 지켜보시는 정도. 다만 기술 반등형 대형주 쪽에서는 뭔가 좀 특징적인 모니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메디톡스, 또 삼성전자, 셀트리온 주셨는데요. 그래서 메디톡스 보시면 어제 뉴욕장에서도 일부 생명공학 업체들 주가가 좀 안 좋았었고요. 또 바이오 지수도 좀 한 3% 넘게 밀렸던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도 오늘은 이제 그런 분위기 편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 시장 대비는 좀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개별 기술적인 패턴상으로 그렇게 사실 위험한 그림은 아닙니다. 조정을 조금 받겠구나 정도의 위치고, 아직은 52만 원대를 이탈을 안 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제약주들의 조정과 이런 움직임들이 시장 지수가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강했던 한 달이 채 안 되지만 좌우간 그동안 1, 2주 내에 가장 강했던 업종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선행해서 먼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 보통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제일 마지막에 밀리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시장보다 먼저 단기적인 하방 변동이 나오고 있는 점은 조금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대만의 IT 업체들, 기술 업체들의 12월 매출이 작년보다 12% 줄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증권가는 이로 인해서 IT 수요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예상보다 심각하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닉스니 OCI 머티리얼즈니 원익 IPS니 아주 좀 시총 상위 대형주들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성전자는 아침에 약간 올라간 듯 하더니 현재 0.5% 하락 반전에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인덱스로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인덱스 역할도 클 수밖에 없고요. IT 섹터는 사실 애플이 생산을 좀 감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정도면은 얘기 다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확장도 있지만 현재 수요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부분이 될 테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지난 3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로 기록했던 이 상승 갭을 사실 지난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메꿔놨는데 이 갭을 메꾸고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하고 갭 이하로 떨어졌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상승 채널이 지나가는 자리가 한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10만 원에 대한 리테스팅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 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지수도 현재 1900선을 과연 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현금 포지션을 좀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업체이고요. 한 시총이 벌써 10조가 넘어가는데 새해 들어서 거의 주가는 19%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어제까지 나왔었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한 300원 정도 모자란 단가까지는 올랐다가 지금 좀 밀려 있습니다. 현재 97,900원 선까지 조정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셀트리온이 지금 약간 이상한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사견입니다만은 원래 셀트리온이 그동안 한 2주 남짓 한 3주 정도의 시장 흐름에서 역할은 버팀목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체감 심리를 좀 개선시켜줬고 제약 바이오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강하게 이렇게 세우면서 그 매기를 좀 버텨냈던 주식인데 현재도 셀트리온은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종목 개별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오히려 셀트리온이 버티고 있는 것이
예전 그 인덱스 플레이, 저는 코스닥은 개인적으로 인덱스 플레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으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역할처럼,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유지하고 시장이 보합이면 다른 주식들 많이 빠집니다. 오히려 셀트리온은 그 역효과가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 화면이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쭉 보시면은요, 셀트리온이 지금 1%대 마이너스밖에 나오지 않고 코스닥 지수가 뭐 약보합인데 지금 마이너스 5, 6% 이상, 그리고 음봉이 좀 큰 주식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코스닥 체감이 셀트리온으로 대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셀트리온의 강세가 코스닥의 체감을 좀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매매나 관심을 하고 계시는 종목이나 시장 전반의 흐름을 지금은 조금 더 예민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